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는 했지만 지수가 고점에 와 있는 만큼 부담을 안고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대형주가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이 모더나사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과 함께 또 의회의 추가 부양책 합의 소식들도 전해졌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장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미국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 미국 시장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죠. 장 막판에 테슬라 모터스가 S&P 500 지수에 좀 편입이 되면서 급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한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기간적인 그런 조정, 횡보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안에 있어서 타결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주말에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안 좋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좋은 소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악재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아닌가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국 증시는 약세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1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수로 따져보게 되면 2,740포인트 정도대예요. 2,740포인트를 좀 저점으로 해서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지수는 좀 잡아놓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크게 빠질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1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조금 더 매물 수화를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충분하게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들어온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물 수화 구간은 여전히 좀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T 쪽 섹터가 쉬어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선 쪽이라든가 화학, 자동차, 금융주들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내수 쪽 섹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보게 되면 건설업종군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기업들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라 이런 기업들 같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전략을 좀 세워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증권이라든가 보험 쪽은 배당 이슈가 있는데 은행 쪽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줄이라는 그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은행주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은 주 초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늘 4거래일 목요일까지 거래를 하고 포함을 하게 된다라면 거래일 수는 7거래일 정도 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12월 달 정도가 되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담아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차트에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양도세 매물로 나온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12월 달 한 달간의 지수 흐름이에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16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17년도 같은 경우도 연말에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18년이나 19년도 같은 경우도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16년도나 17년도, 뭐 18년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배당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회복을 바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수 쪽보다는 그러니까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대형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순환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한 매수 포인트가 좀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속에서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건설, 자동차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기적인 브레이크는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철강 쪽 같은 경우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수주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 쪽이 있어요.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 위주의 포인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IT 쪽이라든가 그린미들이 시작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은 이제 선별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일단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21년도, 내년도 시장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섹터,
그다음에 5G 쪽,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5G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KMW 같은 경우도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양도세 물량이든 시장의 조정을 받아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서 분할로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나 5G 쪽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죠.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자.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맥주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뭐 안랩이라든가, 아니면 써니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갭상승을 좀 상당히 많이 떠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뜨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안랩이라든가 써니전자, 뭐 까뮤이엔시, 링네트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갭이 좀 상당히 많이 떠서 출발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대응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 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유니마이크론의 샤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 복구를 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터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니면 대덕전자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증설 발표를 하고 난 다음 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는 첫 번째 종목은 포스파이시티예요. 삼성전자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한국전력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럼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 ICT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KTNG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 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당 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1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탄력은 없었죠. 이미 고점에 와 있는 만큼 지수가 숨고르기를 보이는 양상인데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08% 그리고 코스닥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로 쏠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는 중소형주 쪽에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시장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수 안에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글로벌 D램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따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미 신고점을 갱신한 만큼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0.2% 상승, SK하이닉스 1.2%가량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0.1%가량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소폭의 하락 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1.12%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1.2%가량 오르면서 36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는 0.5% 하락으로 1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7% 상승으로 2,776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19% 상승으로 949포인트, 95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HLB와 알테오젠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시젠도 0.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3%가량 빨간불인데 지금 계속 주가는 좀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46,500원 선으로 출발했습니다. 펄어비스가 2.4% 하락입니다. 그간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26만 2,100원으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17% 하락, SK머티리얼즈도 지난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금요일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도 파란불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 하락으로 31만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시작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늘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반도체 IT 섹터의 흐름을 이제 아침에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죠. 내년에서 이제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분명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IT 반도체만 좋을 게 아니고 분명히 제약주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전날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셀트로 형제라든지 아니면은 종근당 녹십자 아니면은 부광약품이라든지 등등의 제약주들이 지금 최근에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동화약품이라든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제약주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종근당도 지금 계속 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약주의 흐름들은 일단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서 계속 올 겨울에서는 움직임이 좀 셀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종별로는 일단 그래서 전 제약주하고 IT 섹터들이 단연 내년 상반기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IT 섹터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많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권역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양약품처럼 이런 식으로 바닥에 딱 한 번씩 튀는 흐름들은 여전히 있고 연말과 연초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 말고 바닥의 종목을 잘 찾아서 공략한다 그러면 연말장, 내년 연초장에서는 크게 시장이 조정받지 않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여기 있네요. 자, 후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후성은 여러분들한테 7월 20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매매 시그널에서. 자, 후성. 자,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게 되면 이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를 자르고 녹이고 붙이고 이런 이제 공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수가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SK머티리얼즈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얘는 이미 벌써 신고점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고 시가총액은 지금 3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10만 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간 폭이 상당합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아닌데 거의 200%를
가까이 올라간 종목인데 후성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가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해서 내년 이후에서 전망이 상당히 저는 좋을 거라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뭐 지금 있는 이슈들은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정책을 펼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그린 뉴딜에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서 후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반도체로 인해서는 특수가스 때문에 반도체 재료주로 포함이 돼서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해가지고 주가가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날 기관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이유는 이걸 넘어가기 위한 흐름으로서 저는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웬만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강한 애들은 정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미 SK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대표적인 뭐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벌써 강하게 넘어가 있고 거기다 후성은 2차전지 전해질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2차전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슈로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이제 테슬라 S&P 500 지수율 편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전날도 좀 나왔고 거기다 지금 DDR 현물 가격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년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이 후성은 여러 가지 호재 뉴스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매도보다는 보유를 통해서 내년까지 좀 욕심을 좀 내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는다, 싸게 내려온다, 10,000원 초반에서는 그냥 사야 될 종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전망을 본다라 그러면 이전에서는 제가 이거를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목표치를 7월 달에서 7월 20일 여러분들한테 이거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던 이유에서 목표치를 지금은 한 15,000원 정도까지 15,000원 정도까지 좀 늘려볼 테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때 당시 제가 7,800원에서 공략을 드렸을 거예요. 7월 20일이니까 이때 7,800원, 8,000원 사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 수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대략 한 48% 정도 수익이 날 텐데 100%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한 1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거진 뭐 100%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고점 부분이 12,700원인데 8,000원대 초반대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흔들릴 때 오히려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더욱더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5,000원 목표가 수정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종근당입니다. 자, 종근당. 자, 전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종근당인데, 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죠. 나파벨탄이라는 그 물질인데, 이 종근당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치료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러시아, 멕시코, 세네갈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그 관련된 이슈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기대감이 소멸이 되게 되면 그때선 빠질 겁니다. 오히려 임상 3상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이슈에서는 쫓아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살려는 분들은 이제는 살 수 있는 영역은 끝났어요. 내려오면 뭐 혹시나 뭐 20만 원으로 내려오면 모를까. 그래서 20만 원이 오히려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갖고 있는 분들만 쭉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고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만 가져가시고 지금은 쫓아가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에서 조금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단기간에 뭐 170%가 올라가갖고 지금은 수익이 나 있는 일부만 가져가는 부분만 가능하지 지금은 절대 이런 종목은 신규 매수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포스코 케미칼 질문 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자, 일단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그쪽 관련주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IT 섹터인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호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아마 그 이슈가 아직은 끝나지는 않은 거라서 아직 2차 전지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아서 요거를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은 공략은 가능한데 순절 라인을 조금 짧게 잡아야 됩니다. 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 쉽게 안 죽으니까 99,000원 순절을 잡고 공략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이미 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깨지게 되면 손절을 좀 감행을 하시고 조정받으면 그때는 적극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이쪽 10만 원 쪽으로 붙게 되면은 내려오면은 조정 시 공략 가능하고 99,000원 손절 잡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삼진 L&D입니다. 삼진 L&D 마찬가지 이것도 2차 전지 관련 쪽인데 주가 전망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 S&P 500 편입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에다가 배터리 가스켓을 공급을 하는 이력이 과거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전일날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 정도 이슈가 나왔으면 상한가를 말아버리거나 오늘도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아직도 매집을 다 못했거나 아니면은 약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정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아직 다 하질 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매매적인 얘는 박스권적인 관점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3,200원 잡고 지금서부터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이 고점 자리는 4,150원 요 정도 부분에서 짧게 끊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시그널 방송이나 그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코스모 화학보다도 지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강하게 버텨있는 애들은 더 간단 말이죠. 이런 애들은 더 가는데 뚫지 못하는 애들은 저항을 받고 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적인 대응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좋았죠. 전일까지 계속 좋았고. 근데 오늘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서부터 눌리는데 장 막판까지 계속 빠진 흐름들이 요즘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HP 테크놀로지도 조정받으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조정받으면 2,000원에 사야지 다 그래요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지를 않을 겁니다. 장중 조정에서 들어올 때 싸게 분할 매수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가격이고요. 만약에 쫓아가더라도 2,500원을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수가 됩니다. 그만큼 저는 IT 부품주가 내년에서는 굉장히 세게 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으면 대충 한 2,200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00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요거를 HP 테크놀로지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에 있습니다. 올라간 게 없는 바닥주고요. 다른 IT 부품주들은 이미 바닥에서 이쪽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주워 담아서 가져가야 내년에서 IT 포트가 꾸려질 때에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나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크게 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준 거고 다른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미 벌써 정고점들을 다 돌파를 했죠. 하나마이크론 벌써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자리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에서 그 다음에서는 순환매로 쫓아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섹터는 조금 달라요. 반도체 장비냐 OLED 장비냐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내년에 그 슈퍼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디램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은 디램 관련주들, 디램 반도체 관련주들, 시스템 반도체도 올라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OLED 패널에 대해서도 지금 바닥을 쳤다 턴어라운드라는 얘기가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아마 HP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주종시마다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2,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IT 부품주 가운데서 지금 바닥에 와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가격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이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2%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06%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양시장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테슬라 모멘텀의 DIC나 명신산업, 센트럴모텍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안철수 관련주로 알랩과 써니전자, 다물멀티비디오 그리고 까뮤 ENC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일단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앞으로 내년 시장 전망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시장은 연말까지 오늘 포함해서 7거래일 남았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오늘 하루의 등락을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연말 연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올해 상승률이 25%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봐도 연간 상승률이 41%입니다. 세계적 시장 중에서도 선두권이고요. 이러한 상승을 보였던 배경은 누가 뭐라도 유동성이죠. 이 유동성 환경이 내년에도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2021년 시장 전망도 갈라질 겁니다. 내년도 3,000포인트 시대는 이쪽 저쪽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연초에 시장이 아주 바닥에 있을 때 올라오는 국면에서 1,700부터 이 정도면은 조정을 받는다고 했던 시장이 어느덧 올라와서 2,760, 2,800을 다가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선택이 어렵습니다. 5월부터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하면서 아마 이 시장은 대단한 유동성장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어쩌면 연말에 3천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얼추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역시 올해 시장에 이어서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을 한번 분석해보면 내년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거시적인 변수가 잘 작동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고요. 거시적인 변수가 작동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시장이 실패함으로써 시장을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가 정부 주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전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연준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자, 연준은 3월달 위기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를 시장에 공급을 했죠. 이 시장의 상승의 출발점이고요.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죠. 제로금리로 낮췄다는 것은 자산 가격은 항상 상대적 가격입니다. 상대적 가격 속에서 가장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채권의 투자 매력이 급감했습니다. 시장은 안전자산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은 굉장히 한정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한정된 자산 속에서 갈 수 있는 건 부동산과 주식일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금값도 올랐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고요. 금값은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금리가 뚜렷하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금이 상대적인 제한이지만 최근에 경기가 좀 확장하면서 금값은 정체를 보이고 상품, 커머더티가 같이 오릅니다. 자, 모든 상품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년에도 아마 지속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순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순간순간 흐름이 나왔죠. 어떠한 흐름을 하나만 잡았어도 올해 시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으리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함으로써 언택트라는 흐름이 나왔죠. 언택트를 대변했던 BBIG라는 게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이 흐름이 지나간 다음에 산업 쪽에서 수요가 나왔죠. 항상 시장은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나왔는데 공급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죠. 세상이 멈췄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됐고요. 수요가 살아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좋아지고요. 이러한 가격 전가가 좋아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산업재 사이클이 돌아 나옵니다. 자동차부터 좋아졌고요. 화학이 돌아졌고, 그 다음에 전방 시장이 돌아서니까 산업 소재인 철강과 화학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묶였던 발주가 일어나니까 조선, 기계 같은 이런 쪽도 수요가 살아나면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주택 시장이 굉장히 급변동을 하면서 연말 즈음에서는 건설주까지 이제 수주를 기대하고 올라가는 상황. 그 외에 여름철만 해도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주도로 전자닉스가 11월부터 뜨겁게 갈궈서 결국 돌아보니까 1년을 돌아보니까 전 섹터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상승폭은 제법 컸었고요. 그래서 미리 선점했던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도 자리만 지켰으면 전부 순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장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논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절대 저평가 국면은 벗어났습니다. 내년도 시장을 보다 이 위치에서 상승을 시키려면 새로운 논리가 필요할 겁니다. 가치주가 더 가기 위해서도 지금 절대 저평가를 벗어난 시장에서 올라가기 위해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성장주가 올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논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마 투자자가 내년도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거고요. 아마 그런 근거를 찾은 투자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전 섹터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 국면보다는 아마 섹터별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섹터는 상당히 또 올해처럼 올라가겠지만 소외받는 섹터는 영심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선택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뀌는 그러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에는 보통 산타랠리,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부터 새해 연초 초까지 랠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주 잘 준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전력이 좋았던 이유와 그러면 한국전력은 이 논리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요금제 개편안이 문제입니다. 요금제 개편안은 올해 내에 타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얘기가 연말에 나왔죠. 전력 생산 원가를 판가에 연동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력요금 개편안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상승 요인이 있으면 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했던 게 한전은 독점 기업입니다. 적자 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인데 적자가 드문드문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요금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물가에 대한 압박을 받는 정책 당국자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좀 크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은 한전이 적자 나는 일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가격 전가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겠습니다만 한전 개인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한국전력은 결국 자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PBR이 0.27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고요. 0.5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제법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까지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0.45%까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수급이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덜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오늘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하락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좀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뜁니다. 우선은 지금 봐야 될 종목을 보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밀리고 추가로 더 이 자리에서 깨게 되면 추세 하락으로 좀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은 한 72,000, 한 200-300원 좀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72,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분할 매도를 천천히 하는 게 우선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만 분할 매도는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천천히 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한 11만 한 4,0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큰 갑자기 밀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유를 하실 때 크게 밀린다 싶다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자면 우선 또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하고 이제 헬스케어랑 제약이 좀 상승을 좀 줍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깨지지만 셀트리온 삼형제들과 뭐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백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모더나 관련주 중에서는 뭐 안트로젠만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상당히 힘든 모습이거든요. 신풍제약이나 뭐 에비프로바이오나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좀 테마주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안랩, 써니전자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해요.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철수의 그 서울시장 출마 소식,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에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건데 안랩이 그간의 주가가 항상 이제 그 안철수 씨 이슈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주가가 좀 크게 좀 움직였던 그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뭐 주가 상당히 좀 많이 가겠지만 항상 그래요. 투표하기 직전 그 전날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건데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시되 다만 선거 끝난 이후에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고점까지는 왔어요. 근데 추세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써니전자 라인을 맞춰본다면 또 이런 자리가 완성이 좀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 주가가 재밌게도 이렇게 5,500원까지 또 열려있기도 하네요. 참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또 타고서 급등이 좀 나고 있는데 한 5,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니 한 홀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더 이슈몰이 한다면은 그 전에 올해 1월에 나왔던 6,000원대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 상승 첫날이라 급하게 종목을 정리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 안넥도 그렇고 써니전자도 그렇고 조금 더 상황을 보시면서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웅 라인인데 대웅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반면에 이제 대웅제약이 상한가 현재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올라가는 이유가 포이스타전이라고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하는 시점이나 그 전쯤에서는 주가가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보유하고 가시되 이번 달 안으로 해서 이번 달 말쯤에서 갑자기 크게 흔들림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인데 다만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잔치인 것 같은데 큰 수익 축하드리고 신규 접근은 조금은 자제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많이 올랐던 종목, 이거 지금도 오르는 종목이에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튀기 시작해서 어느새 이제 거의 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왔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테슬라 후광효과입니다. 테슬라의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예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튀는 모습이고 어느새 시총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1조 6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조만간 2조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있기는 해요. 원체 좀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테슬라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주가에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은 좀 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정말 근데 이 종목 시총이 1조 6천억, 2조까지 가야 될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종목이긴 한데 시총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지만 요즘에 또 이슈몰이 한 종목들 이게 한두 번 올라가진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좀 그런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쏠림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봉상으로 그래도 꽤나 터지면 2천만 주, 3천만 주씩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적지만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저가가 이제 43,850원 라인인데 분봉으로 좀 체크해 보자면 크진 않아요. 살짝 좀 내려와 있는 이 정도 이제 모습인데요. 혹시라도 45,000원 라인을 급하게 밀릴 경우엔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승 유지를 계속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8월 말 고점 찍고 계속 좀 추세 하락 나오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추세가 좀 바뀐 이런 케이스예요.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좀 타는 건데
조정이 좀 살짝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뭐 쉽사리 꺾이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매수하기에 안전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감한 매수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천천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올 경우에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42만 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이 가격대 돌파하면서 5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좀 여유롭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조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홀딩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신규적인 접근도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수익률 도전 이어집니다.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LG전자 11.97%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LG이노텍 4.7% 수익률 냈고요. SK바이오팜 3.7% 수익입니다. 광동제약 1.5% 수익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시즌이 0.1% 수익, 그리고 CJ가 0.24% 수익 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72%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선윤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뭐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40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래저래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자체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CMO 기업도 그렇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케미칼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제약주들에 대해서, 대형 제약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좀 밀려 있다가 좀 최근 들어서 조금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SK케미칼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으로 매수를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44만 원 말씀 좀 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 종목 추천드리는 거 2에서 3% 정도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필요가 없는 가격이라 그냥 잘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4만 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수익 내시고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SK케미칼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매도 규모 줄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이와 함께 지수의 낙폭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3% 마이너스권, 코스닥은 0.1%까지 지금 줄여낸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